여러분, 베이킹소다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냉장고 속 냄새를 없애는 탈취제, 치아를 하얗게 만드는 미백가루, 혹은 청소할 때 기름때를 말끔히 지워주는 세제 같은 모습일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속이 더부룩할 때 조금 타서 먹으면 속쓰림이 가라앉는다고도 하죠. 실제로 이 작은 흰 가루는 집안 곳곳에서 없어서는 안 될 생활 도구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속 깊은 곳, 특히 활력과 건강,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부분의 베이킹소다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 지점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입니다. 베이킹소다의 수많은 효능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진짜 힘, 그것은 몸속 혈액순환과 에너지 회복, 그리고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는 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세의 내과 전문의 최경아입니다. 나이는 아직 젊지만 제가 근무하는 병원 안에서는 누구보다 많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 건강과 노화관리 분야에서 연구와 진료를 동시에 이어오며 환자분들로부터도 동료 의사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매일같이 50대, 60대, 때로는 70대 이상 남성분들이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예전 같지 않은 활력 저하와 자신감 상실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놀라울 만큼 비슷합니다. 아무리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일하고도 피곤한 줄 몰랐는데 요즘은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지칩니다. 스스로가 작아지는 느낌이에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늙어가고 있다는 생각만 듭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검사 수치나 병력은 정상인데 환자 본인은 분명히 몸이 변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설명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몸속의 화학적 균형, 즉 산과 알칼리의 균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점점 더 산성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는 음식, 스트레스, 운동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 노화 과정 자체가 불러오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문제는 이 산성화가 혈액을 끈적이게 하고 순환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혈액이 제 역할을 못하면 세포가 제때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 결과 피로감이 쌓이고 피부는 칙칙해지며 근육은 쉽게 지치고 정신력과 자신감까지 무너져 내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베이킹소다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청소 도구로만 여기지만 사실 베이킹소다는 천연 알칼리 물질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과도하게 쌓인 산을 중화시켜주고 혈액이 더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진료 중에 이런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67세의 김민수 씨는 은퇴 후 활력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호소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피부도 칙칙해지고 기분도 늘 무겁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검사 결과는 정상 범위였습니다. 그럴 때 저는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식단에 작은 변화를 주도록 안내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주 소량의 베이킹소다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도 하죠. 몇 주가 지나 다시 만난 김민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몸이 한결 가볍습니다. 아침이 기다려지고 산책할 때도 발걸음이 덜 무겁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 생활이 달라진 것 같아요. 물론 베이킹소다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잘못 알고 무턱대고 따라하다가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를 이해하고 올바른 방법을 적용한다면 몸속 화학적 균형을 회복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균형이 활력, 회복, 자신감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순합니다. 베이킹소다는 더 이상 주방 구석에 방치해두는 청소가루가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한다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힘있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용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베이킹소다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한 생활용품으로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알고 나면 그 가치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많은 분들이 베이킹소다를 두고 오해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만능 약처럼 여기고 무조건 많이 먹으면 건강이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청소나 세탁에 쓰는 가루인데 그걸 사람이 먹는 게 위험하지 않느냐고 걱정합니다. 두 극단적인 생각 사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란을 겪고 결국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잘못된 방법으로 시도하다가 실망하거나 부작용을 겪기도 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선생님, 베이킹소다를 물에 타서 매일 먹으면 정말 혈액이 맑아지고 병이 사라진다던데 사실인가요? 이럴 때 저는 반드시 강조합니다. 베이킹소다는 분명히 몸속의 산성을 중화하는 알칼리 성분이지만 그것이 만병통치약은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잘못된 기대와 과도한 사용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한 사례가 있습니다. 72세 이모 씨는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믿고 아침 저녁으로 베이킹소다 물을 꾸준히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속이 편해지고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 만족했지만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위가 더부룩하고 소변이 자주 마려워진다는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검사 결과 나트륨 수치가 올라가 있었고 신장에도 부담이 간 상태였습니다. 결국 복용을 중단하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사례는 베이킹소다의 힘을 과대평가하고 무작정 따라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아예 부정적으로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청소할 때 쓰는 화학물질 아니에요. 몸에 들어가면 독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오해 역시 잘못된 겁니다. 베이킹소다는 원래 식품 첨가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빵을 부풀리는 베이킹 파우더의 주성분이기도 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오래전부터 위산 과다로 인한 속쓰림을 완화하는 제산제로 활용돼 왔습니다. 즉, 안전하게 쓰면 우리 몸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이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균형입니다. 조금만 알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데 모르고 무작정 따라하니 부작용이 생기고 오해가 쌓이는 것이죠. 예를 들어 베이킹소다는 혈액순환을 돕고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며 근육 피로를 줄여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과하게 섭취하면 위 점막을 자극하고 혈압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적정량과 올바른 타이밍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가장 신뢰받는 이유는 단순히 좋다 나쁘다라는 말로 끝내지 않고 각각의 사례와 원리를 정확히 설명해 드리기 때문입니다.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베이킹소다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맹신하지도 않게 되었어요. 바로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효능들, 예를 들어 탈취, 미백, 소화 개선,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가 전혀 몰랐던 효능, 즉 혈액의 산성화를 완화해 활력을 되찾는 힘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효능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가치가 있으며 나이가 들어 기력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결국 베이킹소다에 대한 오해를 풀고 진실을 바로 아는 순간 이 작은 가루가 우리 삶에서 어떤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는 법을 아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베이킹소다가 혈액을 맑게 하고 활력을 준다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원리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단순히 청소에 쓰던 가루가 어떻게 우리 몸속에서 작용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원리를 알고 나면 왜 이것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방법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 몸은 늘 산과 알칼리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를 pH라고 부르는데
정상 혈액의 pH는 약 7.35에서 7.45 사이, 즉 약간 알칼리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또 잘못된 식습관이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액이 점점 산성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 미묘한 변화는 겉으로 바로 느껴지지 않지만 몸속에서는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산성도가 올라가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산소 공급이 줄어들며 세포의 에너지 생산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피로가 쌓이고 근육이 쉽게 지치며 정신력까지 흐려집니다. 바로 이때 베이킹소다의 알칼리 성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량을 섭취하면 혈액 속에서 산을 중화시키며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기울어진 저울의 무게를 살짝 얹어 균형을 맞추듯이 베이킹소다는 우리 몸의 화학적 환경을 안정시키는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원리를 설명할 때 저는 종종 환자분들에게 이런 비유를 합니다. 혈액이 고속도로라면 산성화는 고속도로 위에 갑자기 쌓인 먼지나 기름때 같은 겁니다. 차들이 원활히 달릴 수 없으니 교통체증이 생기고 사고도 나기 쉽습니다. 그런데 베이킹소다는 마치 청소차처럼 그 기름때를 중화시켜 길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설명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비로소 이해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베이킹소다는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 근육에 쌓이는 젖산을 완충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운동 후 피로 회복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피로를 줄이기 위해 베이킹소다를 소량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단순한 운동 효과가 아닙니다. 60대 이후 노화로 인해 활력이 떨어진 분들에게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70세 박영호 씨는 평소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가쁘고 다리에 쥐가 잘 났습니다. 검사상 특별한 질환은 없었지만 혈액이 끈적해지고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전형적인 상태였습니다. 생활에 소량의 베이킹소다 루틴을 더한 지 몇 주 후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다리에 쥐가 덜 나요. 몸이 답답하게 막혀 있던 게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 이 변화는 결코 기적이 아닙니다. 몸속 화학 반응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준 결과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베이킹소다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몸이 지니고 있던 회복력과 활력을 되살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산성화를 완화하면 단순히 피로가 줄어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인 명료함에도 영향을 줍니다. 혈액이 더 자유롭게 흐르고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면 뇌가 더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방에 들어갔다가 왜 들어왔는지 잊어버린다 단어가 입가에 맴도는데 도저히 생각나지 않는다 이런 경험들,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혈액과 뇌의 산소 공급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베이킹소다가 이런 부분에도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균형과 절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효과가 있다고 들으면 무조건 더 많이, 더 자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미묘한 균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원리를 알고 소량만 활용해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베이킹소다가 몸속에서 작용하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혈액의 산성화를 완화해 화학적 균형을 맞추고 혈류를 개선하며 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더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돕는 것. 이 과정이 활력 회복, 피로 감소, 정신적 명료함, 나아가 자신감 회복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베이킹소다를 더 이상 단순한 청소가루로 보지 마십시오. 몸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하면 이 작은 가루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베이킹소다의 원리를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남으실 겁니다. 정말 그 작은 가루가 내 몸속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사실 이 질문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론보다 사례로 보여드리려 합니다. 먼저 71세 이정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농사일을 취미로 삼으며 매일 아침 밭일을 했던 분인데 최근 몇 년 사이 몸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삽질을 조금만 해도 금세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가장 속상해했던 건 예전처럼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그 상황을 내 몸이 나를 배신한 것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의 혈액 검사를 확인했지만 특별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다만 혈압이 불안정했고 손끝 발끝 혈류 순환이 떨어지는 징후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 습관을 점검한 뒤 소량의 베이킹소다 루틴을 제안했습니다.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몇 차례만 공복에 작은 양을 물에 타서 드셔보세요. 몇 주 후 다시 진료실에서 만난 이정우 씨의 얼굴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손발이 덜 시리고 숨이 차는 게 한결 줄었어요. 무엇보다 집사람이 저를 다시 활기찬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이 제일 기뻤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베이킹소다가 단순히 피로를 줄인 것이 아니라 혈액의 흐름을 개선해 삶의 질 전반을 바꿨다는 점입니다. 활력이 되살아나니 일상 속 자신감도 함께 회복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66세 은퇴 교사였던 왕민철 씨를 떠올립니다. 그는 늘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잘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수업할 때 또렷하던 말솜씨가 사라지고 대화 중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당황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를 단순한 노화 탓으로 돌렸지만 저는 그의 생활 습관과 혈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역시 큰 병은 없었지만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도 소량의 베이킹소다 활용을 알려주었습니다. 몇 주 뒤, 그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릿속 안개가 걷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대화 중에 단어가 자꾸 막혔는데 요즘은 말이 술술 나옵니다. 책을 읽어도 집중이 잘 되고 무엇보다 마음이 안정돼요. 여러분, 이런 변화는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혈액이 맑아지고 뇌로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이 원활해지니 뇌 기능이 살아난 겁니다. 그 결과 자신감을 잃었던 부분이 회복되며 삶이 달라진 것이죠. 저는 환자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활력이란 단순히 몸이 덜 피곤한 게 아니라는 것. 혈액이 전신을 원활하게 돌며 세포 하나하나를 깨워줄 때 진짜 활력과 자신감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베이킹소다는 작은 열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베이킹소다가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준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균형의 회복이 가져오는 변화는 때때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할 만큼 강력합니다. 이런 사례들은 저에게도 늘 큰 울림을 줍니다. 환자들이 다시 웃음을 되찾고 배우자나 가족들과 관계가 회복되고 자신감을 되찾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의사로서의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만 찾는다면 여전히 활기차게 살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 들어 기력이 떨어지고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마십시오. 몸속 깊은 곳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바로잡는 과정에서 베이킹소다가 든든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베이킹소다가 어떻게 몸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활력을 되살리는지 원리와 사례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려야겠죠. 바로 실제 활용법과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점입니다. 우선 활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방법은 공복의 소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것입니다. 티스푼으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그 작은 양이면 충분합니다. 물 한 컵에 녹여 천천히 마시면 혈액의 산성화를 완화하고 소화도 한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억지로 마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다음은 조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손발이 차갑고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따뜻한 물에 베이킹소다를 한두 스푼 풀고 15분 정도 발을 담가 보십시오.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근육과 관절의 긴장이 풀리며 숙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는 발을 담그고 자니 밤새 다리가 편안하다. 다음날 아침 몸이 가벼워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피부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칙칙해진 피부나 거칠어진 각질 부위에 희석한 베이킹소다를 살짝 사용하면 피부가 밝아지고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매일 사용하거나 강하게 문질러서는 안 됩니다. 주 12회 정도 아주 가볍게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처럼 활용법은 간단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점이 있습니다. 바로 과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안타까운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어떤 환자분은 효과를 빨리 보고 싶다며 아침 저녁으로 매일 베이킹소다 물을 마셨다가 위가 더부룩해지고 나트륨 수치가 올라 혈압까지 불안정해졌습니다. 결국 중단하고 회복하는데 오히려 더 오랜 시간이 걸렸죠. 또 다른 분은 자연에서 나온 가루니까 무조건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 약이나 신장약을 복용 중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알칼리 성분이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건강 상태를 먼저 고려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 후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이킹소다는 기적을 만드는 마법의 가루가 아닙니다. 다만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리해주는 작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절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올바르게 활용하면 혈액이 맑아지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개운해지고 자신감이 살아나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몸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 예전 같지 않은 순간이 찾아와도 그것이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새로운 관리가 필요한 시기일 뿐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작은 습관으로 반응할 때 몸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그 작은 습관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내 몸을 여전히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돌보려는 선택 자체가 이미 활력의 불씨를 되살리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고 삶은 여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힘이 되는 곳으로 만들어줍니다. 기억하세요. 베이킹소다는 작은 가루지만 올바르게 활용하면 인생을 바꾸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